실거주 제한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흔히 말하는 로또 분양이 당첨이 됐을 때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바로 얻고 그냥 바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둔촌중이 분양받았을 때는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전세를 꼭 놓아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결국엔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회사원이고요. 지금 연구하고 있고, 의과학 연구하고 있는데, 항암 분야 쪽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둔촌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2021년에 결혼을 해서 그때 이제 아파트 부동산 이제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봤고, 그래서 내 집을 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 2022년 초 정도부터 부동산 공부를 좀 시작을 해서 이런 아파트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이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 중에서 청약이 이제 제일 괜찮다. 특히 이제 무주택자를 위한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청약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다라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청약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장의자이나 둔촌,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철산자이 이런 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둔촌이 가장 규모가 크고 제 생각에는 입지가 그 셋 중에는 제일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둔촌에 좀 청약을 넣어보게 됐고, 이제 이런 시세 차익 이런 거를 노리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그때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는 내 집 마련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컸었습니다. 이제 실거주가 원래는 분양을 받고 나서 이제 분양을 포기할 수 있었던 시기에 이제 1.3 대책으로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 이제 실거주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정부에서도 당연히 그거를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었겠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걸 보고 더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았던 거 아니고, 왜냐면 저는 살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 같은 분들 외에 이제 다른 다양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걸 믿고 갔던 분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일반 분양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해지가 안 된 부분은 많이 아쉽고, 특히 이제 더 아쉬운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실거주가 해제가 되는 게 문제가 돼서라기보다, 해제가 되면 문제가 되기보다는 뭔가 이런 정치적인 좀 그런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내년에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실거주 제한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흔히 말하는 로또 분양이 당첨이 됐을 때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바로 얻고 그냥 바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둔촌중이 분양받았을 때는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정말 내 집 생겼다, 좋다, 이런 기분으로 들어갔던 건데, 기분이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건데, 좀 취지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가 분양받은 집이 4구 타입이 8억 8천인가 그랬었는데, 8억 8천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왜 이거 하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실거주 정책과는 취지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제 대부분은 전세 없이도 이제 그러니까 유지가 가능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전세를 꼭 놓아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나, 결국엔 반환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보고 말씀하신 대로 낮은 분양가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가장 주변에 있는 대단지인 이제 헬리오시티를 저는 이제 좀 위주로 봤는데, 헬리오가 입지가 좀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84를 좀 중심으로 봤는데, 아무래도 그게 국민 평형이다 근데 보니까 84가 거의 23억 8천까지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둔촌 84는 그 분양가가 13억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많이 떨어지더라도 반값이 돼도 12억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으로 지원을 했고요. 또 이제 거기서 제가 여기 청약을 지원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21년에 결혼하고 특공으로 넣다 보니까 점수가 굉장히 낮아서 제가 30점대 초반이었나? 20점대 후반이었나? 이래서 이때가 아니면은 사실 청약을
평생 못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 부모님이 평생 청약을 기다리셔가지고 지금 이제 연세가 6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전세 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청약을 꼭 해야겠다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직장 동료분이 이제 뭐 하러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가 뭐 무주택자하고 마음이 좀 불안했어서 일단은 잡은 기회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말씀드린 그런 입지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이제 저 아직도 생각나는데 막 2021년 때도 둔촌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거의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뭔가 막 조합이 뭐가 있다, 막 시공사가 뭐가 트러블이 있다는 그런 뉴스를 맨날 봤어서 약간 두렵기도 했는데, 그래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청약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세상 모든 시장에 다 사이클이 있듯이 부동산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2021년 때 뭐 아파트 가격 상승도 그랬지만 청약도 그때 개포에 아이파크였나? 뭐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분양을 한 게 아니고 뭐 분양권 포기한 게 뭐 2개인가 3개인가 나왔었는데 그때 기사로 막 경쟁률이 막 몇만 대 1 막 이랬다가 해가지고 청약도 쉽지 않은 건가 보구나. 물론 이제 그때는 막 2가구 나오고 이랬어서 비정상적으로 높았지만, 근데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청약을 하기가 좀 솔직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좀 시장이 많이 사그라들었을 때 청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라는 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면서 와이프랑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공부에 대한 신뢰? 이런 자기의심,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심은 항상 생기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어서 그랬던 것 같고, 이제 당첨이 되고 나서 또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둔촌이 사람들이 말하는 단점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을 커버하고 남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예를 들어 교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정말 위치가 좋은 것도 있고, 단지가 굉장히 큰 것도 최근에는 이제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처음에는 좀 불안했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즐기는 것까지는 아닌데 좀 좋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제 집이 생겼던 게 제일 좋아서 일단은 그런 생각을 좀 못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은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사실 그때는 청약을 제가 했을 때는 전매 제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전매가 풀릴 때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논리로 가면 이제 제가 만약에 팔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이 올랐나 뭐 이런 걸 이제 따지게 될 텐데, 그거까지는 생각이 많이 미치진 않았고, 그리고 일단 입지가 저도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믿고 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일반 분양자분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집값에 대한 큰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정말 그냥 다 집 있어서 좋아 약간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비슷하고요. 금액 자체도 굉장히 최근에는 더 이제 많이 높아진 상태고, 아무리 중도금이 있더라도 이제 가장 큰 거는 금리가 이제 워낙 높다 보니까 월 이자만 해도 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뭐 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경제 상황에 잘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정말 객관적으로 본인의 수입과 이런 걸, 수입과 뭐 예상되는 이자 이런 건 사실 뭐 10분이면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약간 실리적인 부분이고,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힘들고 저도 지금 이제 중도금 3회차까지 나왔는데, 이제 3회차 되니까 제가 이제 8억 8천이고 10%가 이제 8,800만 원인데 3회차 돼서 2억 6천 정도 했거든요. 이제 이자가 10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뼈 아프긴 한데, 그래도
집이 생겼다는 그 안정감이 생각보다도 되게 크더라고요. 집이 없을 때는 정말 되게 불안하고 이랬는데 나 집 없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집 없으면 나중에 그리고 2021년이다 보니까 가격이 막 계속 오르고 이래가지고 평생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은 빠져나가지만 청약이라는 거는 그래도 국가에서 현재는 청약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국가에서 무주택자들에게 특히 이제 신혼부부나 이런 뭐 다가구 자녀, 다자녀 가구 이런 분들께 집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마련해준 정책인 만큼 청약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무리 지금 좀 부동산 시장이 소강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서 좌절하거나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확률은 항상 있고 사실 뭐 엄청난 이득을 바라고 하는 건 최근엔 또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좌절하시지 마시고 꾸준하게 넣어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